대우조선해양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상반기 중에 하나 오션으로 상호가 바뀔 예정이고 하나가 인수하는 것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1분기는 대우조선해양 명의로 공시가 됐습니다. 매출은 16.5% 증가했는데 영업손실 56.4%가 감소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3회전으로 낮게 나왔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25배속이나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성장 구조에 들어간 한국 경제에 대한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일반론으로서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한번 좀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제가 좀 주장하는 건데,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나온 얘기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또한 이 분석과 예측이라는 면도 정리를 좀 해 본 건데요. 이것도 좀 참조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선업, 특히 그 수주 산업의 대표되는 게 이제 그 조선업이겠죠. 여기에 이제 그 계약자산, 건설업에서는 미천고 공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분식회계 유혹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분석하면서 그런 견해가 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1분기에 매출이 1조 4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16.5%가 증가했어요. 근데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2% 증가했습니다. 적게 증가했으면은 상대적으로 원가 회계에서는 이익이 좀 적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출 원가가 줄었어요. 그래서 매출 총 이익이 마이너스, 요거는 전환해서 그 개선이 된 98.1%가 개선이 됐습니다. 판매 관리비가 0.2% 증가했고요. 경비를 안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손실 66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86% 영업손실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 생산성 개념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0.2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매출 재료비는 3.4% 감소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더 감소했으니까 거의 20%가 그 재료비가 감소를 한 거죠. 이것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일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르푼율 증가했고요. 수르푼율 12.4% 상승했습니다. 운영비용은 8.3%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71로서 0.32포인트나 크게 향상됐습니다. 스루풋 영업 손실로 2,386억 원이 나오는데 원가 영업 손실보다는 1,726억 원이 더 손실이 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생산성 개념은 TO의 생산성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면을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회사는 제품이란 게 없죠. 완공이 되는 대로 선박이 건조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진수시키는 거니까 제공품만 있는데 195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자산이란 게 있는데 스루풋 관점에서는 이것을 포괄 제공으로 인식을
하고요. 2,329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 손실보다 더 크게 영업 손실이 난 것입니다. 수주 사항을 보면은 이 수주 잔고가 28조 2천억 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물량은 넉넉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라건대 덤핑 수주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덤핑 수주를 안 했더라도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안정이 되면은 좀 이익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2003년도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또 짚고 넘어가 될 얘기는 이 그 수주 잔고를 그 표기하는 방법이 회계 기간이 이 개념을 무시한 그런 개념으로서 이거는 현대중공업에 가서 좀 한 수 배워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은 초등학교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폄하하고자 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으로는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있고요. 원재료 매입액이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 합친 거를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그러는데 15.4%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8.3%. 이건 손익계산서에도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9%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 그 제조 비용의 비율로는 5.4%가 하락을 했어요. 이거면은 상대적으로 이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추론한 거하고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추론 모순은 필히 해소해야 할 과제임을 말씀드리면서 분석을 진행해가면서 이 모순이 해소가 될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재료비의 갭과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그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갭3로 나오게 됩니다. 이 금액이 너무 큰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제 수준으로는 추적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 그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계약자산을 포함한 거고요. 이거는 포함 안 시켜서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성분에 나와 있는 금액은 이제 회사가 제시한 금액 그대로 했는데, 요 1분기 거로 보면은 이 WCAI에서의 이 플러스로 표시된 것은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이건 정상적이긴 합니다만은 비용 차이가 요 위에 금액하고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이 금액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그래서 회사는 이 대우조선해양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액을 가감하면은 83억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2,087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나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면은 1번 WCI가 마이너스면 2번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돼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마이너스라 이거죠. 그러니까 갭이 더 커버려지고 비성분 거를 빼주더라도 이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와서 볼 때도 이게 좀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는 2022년도 1분기는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감안하면은 딱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현금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현금이 3,270억 원이 나갔다면은 이
재고가 3,270억만 증가하면 되는데 5,386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그래서 2,115억이라는 어떤 재고가 하늘에서 굴러 떨어져서 넘어왔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감안하면은 그 차이는 더 늘어나죠. 그래서 그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그래도 48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또 끝까지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원하게 검증되는 단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에게 팔려가기 전 꽃단장을 한 것 같은 기분이 저는 들어갑니다. 이쁘게 보이려고 한마디로 분식회계를 했다, 화장지를 했다, 코스메틱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또한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불일치합니다. 이 정도 차이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될 거냐 보면은 원가 회계 쪽에서는 이것을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매출 채권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대손상각 차이 아니겠느냐,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운영비용에 와서 인건비가 1,908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0.3% 감소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는 거꾸로 4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이 8,80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말까지 전년보다 10.8%가 깎인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런 걸 보면은 참고적으로 외주비는 또 65%나 크게 증가를 했죠. 이런 거를 보면은 신입사원 증가 요인도 저임금 신입사원이 43명 들어왔다고 이렇게 많이 내려갈 리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현대중공업을 벤치마킹해서 잔업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율이 0.6회전에서 0.3회전으로 반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스루픈율은 그런데 반대로 12.38%나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회사가 이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지금 봐서 손익계산서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으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비성분 쪽에서는 인상이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모순이 났는데, 이 경영평가로서의 반중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도 상승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투하 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6.8%로서 전년보다 10%나 크게 개선됐다는 점, 그리고 또 레버리지율이 50% 이상을 넘어서 지금 85.2%나 크게 증가했는데, 이미 민간 기업이라면은 이미 경영권을 뺏겨서 딴 회사에 팔려가야 되거든요. 이미 팔렸죠. 팔렸기 때문에 싼 가격에 부채를 빼고서 이 몸의 가치를 하는 거니까 비싸게 안 팔리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아마 싼 가격에 하나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논리를 충분 조건이라는 논리로 해서 우리가 논리력 개발을 위해서 좀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만약에 포괄 재고 회전율이 하락하고 스루픈율이 상승한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운다.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 우리가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면은 재고자산 평가의 적합성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 그리고 원재료 매입액과 사용액을 검증할 재고 흐름 데이터 증거를
또한 확인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이 WCAI로 표준화돼야 된다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그래도 내렸다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년도는 그 단순 평균으로도 30%가 상승했거든요. 여기에 정확히 하려고 그러면 가중 평균을 해야 되는데 페인트 매입 비중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철강제 매입 비중이 얼마나 되고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적용할 만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내려갔지만은 작년에 많이 그 상승했기 때문에 2월 재고가 넘어와 가지고 이동평균법이라면은 이 효과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비성분 쪽에서는 그 매출원 아니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또 추론이 나온 그런 요인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나 그 확실히 모순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판매 가격은 좀 수주 판매 가격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실제 수주한 가격이 아니고 국제 그 이 선박급 조사 기관이 조사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인 적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덤핑을 했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습니다. 철강제 가격과 페인트 가격이 원재료 매입 비중이 높을 것이긴 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원재력 하락으로 공시가 되긴 됐습니다. 그러나 모순은 해소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확실한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분식회계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요인을 찾는다 그러면 원인을 계약자산의 변동이 원인으로 그 추정인데 추정이라고 제가 오타를 했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결론이 뭐냐 그러면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분기 실적을 토대로 그 연말까지 손익분기점을 그 매출을 예상을 해보면은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그리고 또 그 이 PQ 매출원가가 그 갭이 1,000억 원이나 좀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그 뭐 크게 그 투명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출날부터가 그 갭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갭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걸 무시하고 예측을 해보면은 7조 2천억 정도 한다면은 1,573 3억 원의 영업이익이 날 수 있다. 그 계획은 그 손익분기점인데 근데 왜 이렇게 이익이 나냐 그러면 재고가 11%가 증가하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재고를 만약에 그 줄인다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죠. 스루펫 패러다임으로 예측하면은 그 좀 적게 나옵니다. 6조 9천억 원으로서 그러면은 적자가 나는 것은 뻔합니다. 이런 걸 흑자로 돌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회전율을 무려 39.8%나 그 이 성과 개선을 해야 됩니다. 1.9회전까지 올린다면은 그때 가서 9조 6천억 정도를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5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 뭐 한 1.8회전 정도까지 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 손익분기점 선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스루펫 상으로는 한 이거를 뭐 어떤 단단히 그냥 뭐 단가라고 본다면은 30만 원 더 싸게 뭐 톤당 가격이라고 보죠. 배 톤당 가격으로 본다면은 69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가 회계 기준은 720만 원, 30만 원 더 싸게 예측을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그 상승시킨다면은 여기에서 그 추가 판매라기보다는
지금 진행 중인 계약 자산이나 이런 그 진도율을 빨리빨리 끝내가지고 추가 매출을 인식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재고의 증감과 판매 가격 예측 관계를 제가 정리한 건데, 대우조선해양은 요 위에 해당하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 영업손실보다 더 손실이 낮죠. 그 다음에 판매 예가가 또 낮게 나오죠.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주가는 28,8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9,900원이 상승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무려 594%인데 이거 뭐 쓸데없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나가 인수한다니까 좀 좋아지겠지 하고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산업은행이 55.69% 지분, 하나은행이 8.4% 많이 물려 있었네요. 외국인이 UBS만 눈에 띄는데 4.34% 있는데, 아마 그 하나가 인수하고서는 외국인 지분율이 또 좀 더 증가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대우조선해양 1분기 실적을 스로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 봤습니다.